누군가의 집을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 외부에서 만난다거나 좀 내가 실제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지점에서 만나는 거랑 이제 친구가 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은연중에 아우 야 이런 것도 정리 안 했어? 여기 방이 또 왜 이래? 우리가 정말 아주 사소한 것 같긴 하지만 초대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일상의 습관이나 잔잔한 그 자잘한 것들이 사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밀착성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공간이 이제 넘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는 너와 나였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게 되면 공간에서 보여준 이 사람의 습관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넛지를 준다거나 좋은 말로 했는데 와갖고 청소하고 있어. 얘기하고 청소하고 있고 야 이렇게 좀 정리 좀 해. 이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이 사람과는 이런 정도 대화할 때는 분명히 편안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넘어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여행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야 뭐 좀 더 할 수 있지? 야 오늘 이거 더 갈 수 있지? 안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떠한 단적인 시간에 있었던 거랑 밀착도와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행동의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아니었을자 할지라도 그 말을 못하거나 그냥 여행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많이 양으로 막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 좀 쉬면서 하나하나 또 가려고 하고. 근데 지금 서로 간에 어쨌든 욕구 차이가 다른데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가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해진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만나다 보면 무언가가 내가 제지받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또 불편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갑작스러운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측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문제에 되게 집중하시고 어떤 건 또 막 해결에 막 집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프레임 자체가 보여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곳에서 만약에 불특정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근데 그 자체에서 그동안은 우리가 민감도라든지 그냥 밥 한 끼 먹거나 우리가 서로 이제 외부에서 좀 볼 정도였는데 이제 함께 무언가를 또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되거나 하게 되면 한 명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거야? 라고 실망할 수 있고 또 한 명은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보자 할 수 있는데 이미 벌써 그 지점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주는 아주 그 약간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 서로가 다름의 어떤 지점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있는 그대로가 이제 또 이 내가 편안한 공간이나 밀착된 공간에 드러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상황이 될수록 어떠한 지점 아래서 내가 이걸 다 드러내고 나면 저 사람은 다 이해해 주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고 또 내가 지켜야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개인사라든지 특히나 뭐 나만 있었던 어떤 뭐 나의 트라우마라든지 뭐 하다못해 요즘 종교나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언가가 적절하게 이것들이 딱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래, 너도 그래라고 이렇게 동의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이든 아니면 어떤 여행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본래 나는 이런 나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를 좀 얘는 이래도 돼, 아니 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좀 다룬다거나 상대방에게 존중의 어떤 표시가 아닌 너는 틀렸어라든지 넌 저번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될 수 있는 과제를 분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공유받거나 다 알지 않더라도 이것이 내가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어떤 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오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공유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좀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관계에도 저는 이제 그 관계의 거리, 경계의 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10명을 알면 뭐 거의 10점, 9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라는 건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가능한 범주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유가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정도의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기대라든지 또 내가 다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버리게 되니 오히려 관계에서 이랬던 내가 계속 드러나면서 사람은 원래 말을 하고 나면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다시 반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때 넌 이랬었던 사람이잖아. 넌 원래 이랬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또 이제 수동적으로 공격을 당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범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내가 좀 불편한지 그리고 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 안에서 좀 자신의 것을 좀 지켜나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요. 나를 지키는 대화. 나를 지키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나라는 사람의 고유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잘 지켜나가야만 어느 선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도 이쪽까지는 내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방패까지는 아니지만 컨트롤 베이스를 칠 수 있어.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주의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주변의 어떤 것들의 걸 살핀다라는 표현들이 뭐 때로는 긍정으로 들릴 때도 있고 부정으로 들릴 때도 있는데 이분들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받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거절을 받지 않도록 딱 펜스를 쳐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의 감정도 내가 끌어안아야 돼. 그래야 이 관계는 완고하게 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온 신경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의 어떤 안테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거절뿐만 아니라 뭐 싫은 소리라든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거절을 자꾸만 하게 된다면 인정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것들. 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계속 모든 관계에서 다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는 좀 이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내면 자아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어른아이가 항상 마음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받아보거나 해보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나는 속상했어 이런 게 너무나 강하신 분들은 나도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거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 민감성이라고도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프레임을 타인이 어떨까? 모든 인생과 나의 삶이 언제나 주변 의식과 타인의 어떤 것에 좀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스스로 단호하게 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수많이 하루 종일도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내뱉은 말이나 들었던 말들 그것이 다 가소성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순간만큼은 걸려 넘어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나의 온도나 체온이나 내가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거에 대한 변화를 할지라도 내가 했었던 말이라든지 남이 했었던 말 중에서 어떤 말들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가를 좀 잘 적어보시거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경계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내가 이런 말에 경계가 넘어오면 나는 분명히 좀 약간 속상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속상함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10이었는데 내가 인지가 되고 있다 보면 그게 8이나 7로 줄여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어떤 말에 있어서 특히나 비언어적인 것들 포함해서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경계 안에서 좀 편안한가, 어떠한 경계를 침범당하면 불편한가 라는 것을 좀 생각했었으면 좋겠고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죠. 난 그래서 인간관계 맺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또 사람을 통해서 얻게 돼.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사람으로 치료도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적절하게 깨어져도 보고 적절하게 친밀해져도 보고 적절하게 거리도 두어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관계들의 과정들 안에서 분명히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용기가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과제분리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들을 내 안으로 다 갖고 오지 마시고 나는 하고 흘려버릴 수 있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지점이라는 건 저도 너무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서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가 속상해서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을 저는 좀 관찰하시고 좀 멈춰 보시고 또 스스로의 그걸 좀 자기 대화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셀프 토크라고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계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지킨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 사람은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관계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유연성을 좀 가지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오히려 그 지나간 관계들을 좀 저도 곱씹어 보면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지점들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미 관계에 대한 정리가 끝났는데 내가 너무나 아쉬워서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은연중에 생각이 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거가 바꿀 수 없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대방의 관점, 생각, 그 사람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말 제가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의 관계나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내가 나를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완성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